뭐 가격적이면은 우리가 뒤에서 좀 예. 말씀을 드리고 고객론으로 보면 아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7억대 다 했어요. 지금 7억대. 먼저 입주한 뭐 롯데캐슬 대시양 7억. 이건 평균가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네. 그다음에 연산 더샵도 뭐 6억 2천. 요거는 조금 싸다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골드포레. 이제부터 이제 진빼이 뭐 좀 선호되는 단지죠. 네. 골드포레 7억 네. 초반. 얘도 보면 7억, 뭐 물건이 이제 아직까지 나오진 않지만 7억 네. 정도 이상 돼야 되고, 네. 야이 더샵도 7억. 근데 실제 보면 한 7억 중반까지도 있더라, 맞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좀 괜찮은 것들은 다 7억 중반 이상 가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연장라인도 이제 와 기본 이제 7억에서 8억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단지다. 네. 자, 그래서 연장라인에서 뭔가 좀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제 현장 가신 분들 그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네. 이제 좀 설명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우리가 여기죠.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쪽이 이제 진구입니다. 양정. 맞아요. 요까지 네. 얘까지 양정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요 건축 이쪽은 연산동이에요. 그래서 요까지 양정 2구역, 1구역, 3구역 분양을 했고요. 얘가 연산 8 맞죠? 연산 네. 8, 연산 2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상태인데,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연산동과 오른쪽은 연제구와 진구로 왼쪽은 나눠진다. 진구. 나눠지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스위칭 같은 경우는 양정 쪽보다는 이쪽 생활권이 더 가깝다. 직접 걸어보시면은 얘들이 양정 1호선을 이용하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걸어서 솔직히 배산역 물만골역을 이용하는 게 여기 이마트도 있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연산 롯데골드포레라든지 스위칭까지는 이마트도 이용하고 이쪽 라인을 이용하고 물만골을 이용하는 게가 훨씬 낫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볼 때는 얘가 권제 고바이지만요. 네네네. 이쪽에서 볼 때는 평지. 평지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 얘들은 이쪽에 다닌다. 그래서 끊겨가지고 얘들은 양정 쪽을 이용하고 요건 이쪽은 그래서 얘는 양정의 진구에 있지만은 약간 연상권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으로. 맞아요. 네. 저 그리고 이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 개념으로 신흥 주거지로 만들어지고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것들은 알고는 있는데, 네.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조금 아무래도 학교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초등학교를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좀 선호도는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제가 알기로도 요 필스, 스위첸, 네. 요까지는 양동초등학교로 그렇죠. 가는 걸로 알고 가까워요. 있어요. 네, 좋아요. 근데 이제 1구역, 3구역 같은 경우는 이 건너가야 맞은편에 되죠. 양종초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굉장히 큰 단점이죠. 엄청난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선택을 못 받을 거고, 뭐 괜찮아. 아니면 나는 초등학교 학생이 없어. 이러면 확실히 이제 신축, 대단지, 그 다음에 뭐 좀 브랜드도 있는 확실히 1구역, 3구역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의외로 보니까 초등학교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또 호불호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동네가요? 네. 왜냐면 뭐 여기도 이미 입주에 대한 이런 것들이 거의 물건이 많이 없었잖아요. 맞죠. 입주장 치고는 진짜 물건이 없더라고요. 세대 수에 비해서. 세대 수에 비하면. 맞아요. 물론 온천 4구역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학교 뭐 좀 나눠지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초등학교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단지 내나 가까이 없더라도 요즘은 뭐 명문 초등학교 아니구나, 뭐 또 주변에 명문 중학교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학교는 조금 요 정도는 감내하거나 이런 느낌인 걸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보면은 사이동이라든지 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은 그에 대한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죠. 예, 맞아요. 몰리고 학부모에 대한 인식도 그런데 네. 솔직히 급에 부산 뭐 서울 같으면은 엄청나잖아요. 학교에 대한 소유가요. 그렇죠. 부산은 조금 그런 게 좀 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죠. 그래서 저도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그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이 그래도 초등학교는 그래도 좀 보낼 수, 요즘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은 단지면 그리고 특화되거나 뭔가 좀 특징이 있다면 이게 완벽하게 막 탁탁 나눠지고 호불호가 나눠지고 그러진 않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제가 이걸 왜 켰냐면 네.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재개발 주변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얼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브랜딩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영향도 달라지고. 네. 지금 우리가 보는 곳이 여기예요. 네. 이제 부산 제재맵이라고 보고 네. 있는데 여기는 이미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들어올 게 어딨냐 봤을 때 저는 물만골역 재개발이 진짜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예, 전부 극초기죠. 극초기죠, 그죠? 네, 근데 극초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망 사항이긴 한데, 예. 만약에 된다면 네. 정말 여기도 신흥 주거지가 또 형성이 될 거고, 우리 연양라인처럼요. 그렇죠. 저기는 다 평지. 네. 그러면 얘가
연양 라인이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확장성을 조금 띈다라는 자체가 저는 이 연양 라인이 지금은 뭐 한 100이다. 그럼 앞으로 물망골력이 되는 순간부터는 또 신흥주거지가 되면서 한 200%, 300%이 지역, 그러니까 양정, 연산, 그리고 우리가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부전부터 해서 이렇게까지요. 이제 엄청난 부산 진구에 진짜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켜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양정을 보면 뭐 양정은 여기서 좀 끝내면 될까요? 잠깐 매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매물요? 네네네. 자, 그럼 매물까지 같이. 자, 우리가 양정이 도면이고요. 네.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그러면 요게 1단지. 1단지, 밑에 요게 평지. 2단지. 요게 3단지입니다. 예. 그럼 요게 이제 스위첸이 될 그렇죠. 거고요. 요게 이제 상구형, 3구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될 거네요. 요걸 좀, 근데 확실히 우리가 임장 가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요런 단지 모형,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아직까지 임장 오신 분들 중에 그런 것들을 모르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든지 임장 그리고 후기 할 때 확실히 좀 머릿속에 좀 각인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지 배쳐서 평면되죠. 네. 아이고야. 예. 요걸 뭐 딱히 안 봐도 되겠네요. 네, 안 봐도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분양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니까 5구 기준으로는 평균 분양가가 1,800만 원대. 네. 8사 기준으로 2,500만 원대 정도 분양을 했어요. 총가로는 25평이 한 4억 5천에서 5억대. 네. 8사 기준으로는 한 6억 초반대에서 한 6억 후반대, 6억 8천까지. 그 정도로 했고, 구불 유의자고요. 네네. 맞아요. 유의자. 맞아요. 그게 그거 중요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유의자고, 확장비도 유상입니다. 네. 맞죠. 확장비. 당연히 별도죠. 네,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챙겨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핑크색 칠해놓은 게 고층 19층 이상의 기준 얼마 정도인지. 그래서 25층 5억 5천 정도 나왔고요. 8사 기준으로는 이제 6억 3천. 6억 8천. 8천인가요? 6억 8천, 6억 8천, 6억 7천. 요 정도다. 딱 그 정도 가격 기본적으로 딱 알고, 그래, 이제 물건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25평이 이제 거의 최고가 뭐 5억 500.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6억 7, 8천. 34평 그러다가 확장비 유의자 치면은 7억 좀 넘죠. 7억 예를 들면 초반대. 확장비가 한 2,500에서 3천 정도. 3천 거기다 유의자비가 한 2천에서 3천 정도. 8사 한 3천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6천, 5천에서 6천 정도가 더 드는 거네요. 그러면은 7억이 7억 중반대다 넘어가네. 그죠. 거의 4, 5천 이때까지 한다 그죠. 그렇네. 씁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분양할 때 조금 높았긴 했다. 그죠? 이것도 높았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주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제가 그냥 동호수하고 뭐 깊이까지는 제가 이불로 안 적었어요. 안 적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갇힌 분들이 매물 카톡을 올려주시고 또 현장 갔을 때 그냥 물건을 쭉 참고를 한번 보시라고. 요거 하나씩 하나씩 봐도 재밌겠다. 그렇게 이제 프리미엄 형성된 거라든지 그렇게 그 다음에 지금 합계 금액, 합계 금액이죠. 합계 금액. 금액인데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냥 카톡 올려주셔서 정확하게는 나오지만은 여기서 플러스 후불 유의자. 그렇죠. 여기 들어갈 여인의 후불이자 3천 들어갈 거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전부 현재 손피라고 알고 있거든요. 손피. 손피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플러스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작년 11월인가 그 국토부에서 공지가 났죠. 손피에 대해서 중과하겠다고 세금에 대해서 이제 그 피 부분도 합산해가지고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했다가는 세금 폭탄 맞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방송에서 한 얘기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뭐 매도자 분들이 손피를 원한다. 뭐 요 정도 브리핑을 저희는 받았고 이제 원하는 거는 뭐 매수하시는 분들도 원하지 않으면 뭐 일반적으로 또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피는 하니까 국토부에서 정확한 공고 안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차까지 이제 일단은 시행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맘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고 그 다음까지 2차 양도세까지는 중과할 거다라고는 나왔거든요. 근데 발표 확실한 게 아니니까 진짜 제로가 될 때까지 양도세를 계속 부과해버리면 어마어마해요, 양도세.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참고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한 몇 개만 볼까요? 한 몇 개가 213동이 요게 그래도 조금 가격대가 있네. 프리미엄 3천, 84, 앞에는 제가 84,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5구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213동이 제가 알기로도 여기 보면 이제 요거죠. 213동. 이제 커뮤니티. 있는 데는 위쪽이네요. 보이는데. 요게 요 물건이다. 그죠? 요 물건이 이제. 여기가 3천이네요. 18층. 층도 18층. 나쁘지 않고요. 그죠? 19층부터 아까는 가격이 비쌌죠. 네, 맞아요. 그 다음은 18층이 좋죠. 제일 좋네. 바로 한 몇 천 딱 깎기 시작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84B 중에서는 좀 가장 저렴한 매물인데 여기 보니까 장례식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 앞에 이제 장례식장이 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아무래도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사람들이 비선호하죠 아무래도. 비선호하죠. 여기가 이제 그 의료원이잖아요. 맞아요. 동의의료원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입주하기 전에도 이런 얘기했었어요. 아니 그래도 구급차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리고 장례식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좀 시끄럽지 않냐. 뭐 안 시끄러울 순 없죠.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생활할 때 자극이 되냐. 이러는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좀 차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병원에 가까이 있고 이제 장례식장이 이제 보인다는 지도로 보면 표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번 볼까요? 지도로 아까 중에 네이버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 장례식장이 아까 장례식장이죠. 여기잖아요. 지도 한번 로드뷰 한번 볼까요? 214동 장례식장이라 돼 있죠. 13동에서 보이겠다, 그죠? 아까 물건이 13동이었나요? 예, 13동으로 알고 있어요. 12동이었나? 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장이 지하에 있으니까. 건물 안에. 그렇죠. 이제 의료원 병원인데 이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지하에 거의 있으니까 뭐 간판이 좀 보이려면 볼라나 맞죠? 이제 들어가는 입구 정도 이렇게 앰뷸런스 다니는 장례식장 적혀 있거든요, 보통. 여기네요. 요거구나. 이런 거. 네, 저기 보이고 저리 이제 앰뷸런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입구에 붙어 있네. 여기 장례식장이. 여기. 한번 돌려볼까요? 아파트가 어떻게 보이는지. 여기는 건물이고 요 동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뒤쪽이니까 그죠. 요거 보자. 그냥 의료원 정도?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봤을 때 장례식장 이렇게 딱 써 있지 않으면 그렇죠. 맞죠? 그렇게 큰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피가 3천이 붙어 있네요. 3천에서 7억 5천이네요. 와, 7억 중반. 저기서 이제 이자, 유이자, 후불자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뭐 확장비 붙이고 또 양도세 손필 그래 한다면 또 플러스 붙어야 되니까 그러면 8억 초반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충분히 가죠. 그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마땅한 8억 초반? 그러면 요거 말고 또 생각나는 단지가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셔도 머릿속에 하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걸 보면서 8억대? 일단 8억 이렇게 돼 있지만 8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 동네 살아야 되나? 약간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남구나 수영구나 해운대도 뭐 대장까지는 못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금액이다. 조금 저층이지만은 비로얄 동이지만은 그래도 그 입지를 누릴 수는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최근에 그 대은상 같은 경우가 그것도 한 8억 조금 안 넘나요? 8억대 전으로 넘죠. 분양이 이제 8억이었으니까. 그럼 한 피가 가면 8억 5천에서 한 9억까지도 생각해야죠. 그럼 얘보다는 한 1억 정도는 더 비싸다 보면 된다. 그렇죠. 분양가 자체도 이제 혹시 더 비쌌으니까요. 저는 이제 만약에 8억 초반 넘어간다? 이러면 약간 뭐랄까 동네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8억 초반이면 지금 명륜자에도 조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동네야 1단지도 가능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요. 맞아요. 이러면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지.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고분양가가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 왜냐면은 암대 지역의 정고점을 갖다가 체크해 보면 얘는 정고점이 아까 스위첸이 먼저 입주했잖아요. 10억이 못 넘었죠. 이 일대에서는 8억이에요. 맞죠? 스위첸은 8억이에요. 그럼 여기는 입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8억이면은 이미 이제 스위첸은 8억에서 6억 갔다가 지금 이제 7억 회복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얘가 8억이면은 조금 싸게는 안 느껴져요. 아직도 회복 못한 데가 동네 쪽에도 많거든요.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래 따지면 이 8억이 싼 가격은 아니다. 그렇죠. 이 지역 자체가 아직까지 10억 클럽으로 진입한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10억 클럽에 이렇게 딱 갔다 온 지역들 단지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봐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양정자리 더샵 SK뷰가 입주장 때 뭐 많은 유튜버들이 입주장 이제 좀 찍으면서 뭐 보셨겠지만은 정말 외관 특화라든지 그다음에 각 동마다 이렇게 자기 브랜드 달아놓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문주 뭐 저 그런 문주 또 처음 봤고요. 잘 해놨어요. 어쨌든 잘 해놨습니다. 그죠? 그 동부산 바닷가가 아닌 내륙의 그 아트홀도 한 것도 커튼홀룩도 한 것도 처음 아닌가? 그런 것 있었나요?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